40년 넘게 절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카카오톡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만 빼고 모인 친구들의 모습을 본 순간 영숙님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영숙님이 깨달은 친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초반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20대부터 4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끈끈했던 사이였죠.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시집살이로 힘들 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왔거든요. 우리끼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항상 말하곤 했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시간을 내서 만났죠. 서로의 시집살이 이야기, 육아 고민, 남편 불만까지 다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어도 정은 그대로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손자 봐주느라 바쁘기도 하고 집안일이 많기도 하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영수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나가기가 힘들어. 다음에 만나자. 미안해. 오늘은 큰아들 집에 가서 손자 봐줘야 해서. 요즘 남편이 당뇨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녀서. 또 다음에 만나자. 같은 말들이 반복됐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몇 달씩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이 들면 젊을 때처럼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저 역시 손자 봐주느라 바쁜 날도 있고 몸이 아픈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한테만 그런다는 거였어요. 다른 친구들끼리는 만나는 것 같은데 저만 빼고 말이에요. 가끔 전화할 때 배경음이 들리곤 했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나 식당 소음 같은 게요. 지금 어디야? 물어보면 집에 있어라고 하는데 분명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제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40년 친구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피할 리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빠진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카오톡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인 미자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이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불과 일주일 후의 말이에요. 순이, 정자, 복순이까지 다 있었는데 저만 없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중국집이더라고요. 동궁원이라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곳이었어요. 평소에 영숙이 없으면 재미없다고 하던 친구들이 저 없이도 그렇게 즐겁게 만났다는 거죠. 사진 속 친구들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웃음꽃이 만발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여자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저희와 비슷해 보였고 친구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더라고요. 설마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구나.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들이 저만 빼고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새로운 사람까지 데려와서 모임을 가졌다는 게 말이에요. 바로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프로필 사진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났네. 우연히 마주쳐서. 새로운 분도 계시던데 누구야? 옆 아파트 사는 분이야. 별거 아니야. 미자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왜 같이 안 왔어? 다음엔 꼭 오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빼놓은 걸까 하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었지요. 40년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는다고 어떻게 말해요. 화도 났지만 더 큰 건 서러움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친구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며칠을 곱씹어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40년 동안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왜 따돌리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는 늘 제 얘기만 했어요. 그것도 자랑 이야기만요.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대기업 과장이야 과장. 요즘 과장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작년에는 부장 승진까지 거론됐다니까. 부장 되면 연봉이 1억은 넘을 거야.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시집 와서 한 번도 말대꾸 안 하고 명절 때도 혼자서 다 준비해. 다른 집 며느리들과는 차원이 달라. 시어머니인 나한테도 항상 존댓말로 대하고 생일 같은 것도 절대 안 까먹어. 우리 손자는 영어를 벌써 이렇게 잘해. 학원비만 월 100만 원 들여도 아깝지 않아. 선생님이 영재라고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생 수준이래. 피아노도 배우는데 그것도 잘해. 돌이켜보니 만날 때마다 이런 자랑 이야기만 늘어놓았더라고요.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저는 금세 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도 너는 낫지. 우리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면서 더 큰 자랑을 늘어놓곤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이 어땠는지도 기억나더라고요.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정자가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정자의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미자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순이네 손자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계속 자랑만 했던 거예요. 더 문제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결국엔 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이래서 다행이야 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몰상식했어요.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자랑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꾸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식으로요. 친구가 요즘 남편이 아파서 힘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내 남편은 공무원이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좋잖아. 우리는 자영업이라 병원비가 100% 실비야. 그런데도 우리는 별말 안 하고 살자나라고 했어요. 누군가 자식들이 용돈도 안 줘서 서러워라고 하면 우리 아들은 매달 용돈 50만 원씩 갖다 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잘 시켜놔야 한다니까. 너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대답했고요. 친구가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라고 하면 우리 며느리는 요리학원까지 다녔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웬만한 음식점보다 맛있게 해. 나는 요리 안 해도 될 정도야 라고 했어요. 복순이가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하면 공부는 유전이야. 아빠가 그러면 아이도 그럴 수밖에. 우리 손자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는 항상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더라고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기보다는 저는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제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바빴죠. 세 번째는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지. 내가 봐온 바로는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키워야 해. 너무 허물없이 키우면 나중에 말을 안 들어. 너는 아이들한테 너무 친구처럼 대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으로는 남편한테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한번 얕보이면 끝이야. 며느리 문제는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거든. 첫째 날부터 이 집 규칙이라는 걸 정해줬어. 그래서 지금도 말 잘 들어. 친구들이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인생의 선배이고 모든 걸 다 경험해본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을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왜 제가 선생님 노릇을 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마지막 친구마저 저를 떠나게 됐거든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 순이가 남편을 잃었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순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거니까요. 순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가정적이고 순이한테 늘 다정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순이를 위로해 주러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순이가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자 남겨져서 너무 무서워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순이야 너는 좋겠다. 보험금도 나오고 유족연금에 국민연금까지 2개씩 받고 우리 남편은 아직 살아있어도 돈 벌어오는 것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해. 나는 언제 편해질지 모르겠어. 남편 먹여 살리느라 내 노후자금까지 다 써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어요. 친구가 상을 당해서 그렇게 슬퍼하는데 보험금이니 연금이니 하는 돈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더군다나 아직 살아있는 제 남편을 나쁘게 말하면서까지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는 이제라도 혼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보험금도 받고 연금도 2개씩 받으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텐데 하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겠지만 그래도 돈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이는 그때 저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눈물을 뚝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영수가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라고 했죠. 그때도 저는 순이가 상심이 커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오히려 내가 현실적인 위로를 해줬는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순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영숙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했다고 해요. 친구들도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 이후로 순이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몇 달 후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순이가 저를 못 본 척하고 피해가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둘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정말 외로워졌어요.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40년 동안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TV를 보다가도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봐도 네가 평소에 어떻게 말했는데 나도 옆에서 들어봤는데 친구들 기분 나쁠만 하더라며 오히려 핀잔만 들었고요. 자랑만 하고 남말은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지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서도 혼자 돌아다니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예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수다 떨면서 장 보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요. 이거 어때? 이런 거 처음 봐 하면서 함께 웃곤 했거든요. 이제는 장 보는 것도 일이 되어버렸어요. 손자들이 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손자가 상을 받아와도 할머니 이거 봐 하는데 혼자만 아는 기쁨이니까 싱거웠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옛날 친구 중 한 명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정자야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못 봤나 싶어서 다시 불러봤는데 고개를 돌리고 빨리 걸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저를 봤는데 일부러 피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울컥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일을 했나? 40년 친구가 나를 피해갈 정도로. 마트 한복판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초라한 할머니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외롭고 쓸쓸했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처음엔 친구들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40년 우정인데 그 정도 가지고 관계를 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까 문제는 정말 저한테 있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책도 읽어봤어요. 70 넘은 나이에 인간관계 책을 읽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중년의 우정, 나이 들어서도 친구 잃지 않는 법 같은 책들을 빌려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강해진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젊을 때는 서로 터놓고 지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 나름의 자부심과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책에서 본 내용과 제 경험을 종합해보니까 딱 3가지더라고요. 첫째, 자랑은 하면 안 돼요.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이런 건 정말 독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초라해지거든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나는 너보다 잘 살고 있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책에서도 중년기 여성들에게 자랑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비교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너는 낫지, 우리는 더 힘들어라는 말들. 이런 말은 친구의 아픔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더 힘들다고 하면 그 친구는 자신의 고민이 하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셋째, 조언은 구하기 전까지 하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일 뿐이에요. 특히 같은 또래끼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 대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친구였는지 알게 됐거든요. 친구들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만족만 생각했던 거예요. 책에서 본 좋은 말도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았어요. 저는 친구들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제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정말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먼저 제가 상처를 준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전화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갔어요. 70 넘은 나이에 사과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순이네에 갔어요. 정말 떨렸어요. 문을 열어줄까 싶기도 하고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인터폰을 누를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순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표정이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몰상식한 말을 했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나는 보험금이니 연금이니 하는 돈 이야기만 했구나. 정말 바보 같았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겠더라. 40년 남편을 잃은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처음엔 순이도 차갑더라고요. 이제 와서 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친구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 네가 힘들 때 위로해줘야 하는데 나는 내 아픔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그러다가 순이가 말하더라고요. 영수가 그때 정말 서러웠어. 남편 잃어서 그렇게 아픈데 네가 보험금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남편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거든. 40년 같이 산 남편인데 그리고 네가 좋겠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내가 뭐가 좋다는 거야? 혼자 남겨진 게? 그때 순이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도 알게 됐고요. 순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정말 미안해, 순이야. 내가 너무 못됐다.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들어줄게. 내 이야기는 안 할게. 그 다음엔 정자한테 갔어요. 정자는 순이보다는 좀 나았어요. 그래도 어색하긴 했지만요. 정자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지? 특히 자식 이야기할 때.
내 아들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 자랑만 했구나.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정자가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영수가 너 만나는 게 힘들었어. 맨날 자랑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취업 못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만나기 싫었던 거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친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니. 미자랑 복순이한테도 하나씩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다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 정말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만날 때 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해요. 정말 힘들었겠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자랑할 일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않고 친구가 관심을 보이거나 물어볼 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요. 그런데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만나요.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커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의 말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친구가 말하는 중에도 나는 뭘 말하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마음을 더 열어주는 것 같아요. 순이도 이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영수가 요즘 너무 외로워라고 하면 저는 그럴 때는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만나자라고 해요.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순이가 고마워해요. 물론 아직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조언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내가 예전 습관이 나오네 하면서 스스로를 제어해요. 정말 쉽지 않지만 소중한 친구들을 다시 잃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영숙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년 우정의 소중함과 그것을 지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과 나누는 공감과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죠. 하지만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잊기 쉽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이 소중한 인연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자존심과 상처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욱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영숙님이 깨달은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 돈, 건강에 관한 자랑은 듣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는 낫다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은 그 사람에게는 모두 소중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셋째, 조언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소중합니다. 구하지도 않은 조언은 잔소리일 뿐입니다. 대신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라며 공감해 주세요. 자랑할 일이 있을 때는 나도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라고 은근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만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참고 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40년 우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영숙님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은 아닙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용기,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중년의 우정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섬세해야 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심코 상처를 준 친구가 있다면 영숙님처럼 용기 내어 사과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들어주는 친구,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우정,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한 송이의 마음꽃이 당신 마음에도 피어나길 바라며 함께 걷는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